잠시 후 네, 여러분 월드컵 있는 두 번째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6월 22일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을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소폭 상승하여 9,100일대에서 마감했으며 종가 기준은 최고치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 대비 62.13포인트 오는 9,114.55로 장을 마쳤으며 종가 기준으로 9,100선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97.99포인트 내린 8,954.43으로 출발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상승 마감했으며 수급 측면에서 지수를 견인한 주체는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개인은 유가 증권시장에서 2조 1217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3,30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은 2조 5,453억 원 순매도했으며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다소 커졌습니다. 외국인은 그러나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는 890억 원 순매수했으며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537원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하락 출발했으나 잠정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했으며 우도 잠시 추동이기도 했지만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우상향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스위스에서 진행된 고위급 1차 회담에서 향후 60일 내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한 로드맵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및 레바논 관련 분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으며 또 중재국과 동석하는 형식으로 이번 주 심의국 회담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6월 1일에서 20일쯤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8.4% 증가한 것으로 관세청이 발표하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를 자극했으며 이 영향에 SK하이닉스 주가가 5.61%는 291만 9천 원을 기록해 300만 원을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주식 예타 증서 상장과 관련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일부 보도 등의 매수세가 무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 보통주는 0.14% 내렸으며 주가 등락 격가이면서 SK 하이닉스와 보통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각각 2,080조 원과 2,067조 원으로 역전됐습니다. 그러나 우선주인 삼성전자의 시총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시총이 SK 하이닉스를 앞서며 이에 대해서 한하나증권연구원이 강세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거래 시그널 중 하나로 판단한다면서 2분기 이 규모와 증가 전망치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크고 높아 향후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속도가 보다 빠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서 지분을 보유한 SK 스퀘어도 10.67% 상승한 197만원까지 오르며 200만원 돌파 출기에 들어갔으며 이밖에 시총 상위주 중에서 삼성물산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랐으나 삼성전기,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은 내렸습니다. 업종별로 의료 정밀기기, 유통, 전기전자 등은 상승했고 보험, 운송창고, 운송장비 부품 등은 내렸습니다. 또 코스피 구성 종목 중 148개가 상승하고 742개는 하락했으며 28개는 보합이었습니다. 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 대비 1.81포인트 오른 968.4에 거래를 마쳤으며 지수는 전장보다 9.1포인트 내린 957.49로 출발한 뒤 상대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약세를 보였으며 또 장 마감 직전 반등에 성공해서 소폭이었으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68억 원, 1,492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4,62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두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파두 등 반도체 장비주 위주 오는 반면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은 내렸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 개수는 383개 불과한 가운데 하락은 1297개이며 53개는 보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들 주말 월드컵 경기 잘 보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좀 이례적인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이 결과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북진 월드컵에서 이른바 입가리기 행위로 첫 번째 퇴장 사례가 나왔으며 파라과이의 미드피더 미겔 알미로는 지난 20일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페이 에어리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D조 2차전 튀르키예와의 경기에서 입을 까인 채 상대 선수에게 반언해서 즉시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파라과이가 1대0을 앞선 전반 막판 파라과이 공격수 이시드로 피타가 거친 태클을 시도한 뒤 오히려 상대 선수에게 발을 밟혔다고 주심에게 어필하면서 두 팀 선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알미노는 튀르키예 선수에게 입을 가린 채 말했고 주심은 비디오 판독을 거쳐 이 행위를 확인한 뒤 알미노에게 레드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피파가 지난 2월쯤 유로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벨기카의 잔루카 프레스티아니가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어를 상대로 입을 가리고 인정 참여자 발언을 해서 유로축구연맹의 출전 정지 징계를 받자 이번 대회에서 상대 선수와 대치 중 입을 가린 선수를 퇴장시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파라과이는 전반까지 1대0으로 앞서 있었지만 남은 10명으로 후반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네, 한편 월드컵 3차전 앞두고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한 주심이 공개됐습니다. 북진 월드컵 한국 축구 대표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대결에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확정한 포르투갈전을 맡았던 주심이 배정됐으며 국제축구연맹은
25일 오전 10시쯤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한국과의 남아공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 심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파쿤도 테오 주심이 이 경기를 관전하며 테오 심판은 지난 2022년 10월 3일 당시 카타르 알라이안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한국 포르투갈 경기 주심을 받던 심판입니다. 당시 경기에서 한국은 초반 먼저 실점한 뒤 전반 27분 김영건, 후반 추가 시간 황희찬의 연속골로 2대 역전승을 거두며 12년 만에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한국에서만 경고 2장이 나왔는데 이 강인과 황희찬을 받았으며 테오 심판은 14년부터 아르헨티나 1부 리그 프레미라 디비시온에서 활동해왔고 국제심판으로는 19년부터 나섰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직전 아르헨티나 컵 대회인 트로페오 데 캄페오네스 결승전에서 무려 선수 10명에게 퇴장을 준 일로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이번 월드컵에서는 앞서 13일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조별리그 B조 경기를 이끈 가운데 이 경기 때에는 보스니아에서는 3장, 캐나다에서는 2장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또 한국 남아공 경기 부심으로는 테오 주심과 같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후안 파브로 벨라티, 가브리엘 차대 심판에 낙점됐으며 차대 심판도 카타르 월드컵 한국 포르투갈전의 부심을 맡은 바 있습니다. 대기심은 콜롬비아 출신의 안데스 로하스, 예비 부심은 콜롬비아의 알레산데르 구스만 심판입니다. 또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체코를 2대1로 꺾고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는 0대1로 패하며 A조 2위를 달리는 홍명보호는 남아공과의 3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32강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네, 주말에 있었던 월드컵 경기 결과는 날씨 이후에 전해드리겠고요. 네, 먼저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네, 화요일인 내일도 대부분 지역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으면서 크게 덥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30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에서 30, 인천이 20에서 29, 대전이 18에서 27, 광주 19에서 27, 대구 18에서 24, 울산 18에서 23, 부산은 19에서 24입니다. 기온은 당분간 내일처럼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또 오늘 제주와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가운데 전남과 경남은 이날 저녁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나 제주는 내일 밤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제주의 경우에도 내일 오후 들어서는 비가 송강 상태가 보일 때가 많으며 더 내릴 비의 양은 제주의 20에서 80, 광주 전남의 5에서 30, 부산 울산 경남엔 5에서 10입니다. 또 내일 제주는 흐리고 남부지방과 강원 영도는 구름이 많겠지만 강원 영도 제한 중부지방은 맑고 이에 오후쯤 오전이 짙은 지역도 있습니다. 국립한국과학원은 내일 오후 수도권 오종 농도가 나쁜 수준일 것을 내다봤으며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노을이 유입되는 가운데 높은 물결의 해안으로 가하게 빌러와 갯바위나 방파현재를 넘어 들이치기도 하는 등 위험하며 해안의 대도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오늘 밤, 제주 앞바다에서는 내일 새벽,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내일 오전부터 바람이 시속 30에서 55도 거세게 불고 물결도 1.에서 3.5m 높이도 높게 일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번 주말에 있었던 그 북중 월드컵 경기 결과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요일에 있었던 경기부터 전해드리겠고요. 일단 미국 대 호주에서는 2대 0으로 미국이 승리했고, 또 이어진 스코틀랜드 대 모로코에서는 1대 0으로 모로코가 승리했습니다. 그 뒤로 브라질 대 IT에서는 3대 0으로 브라질이 이겼고, 또 방금 알비논의 퇴장 장면을 포함했던 티르키아 대 파라과이에서는 1대 0으로 파라과이가 우연히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휴일 경기도 자세히 보시면 네덜란드 대 스웨덴에서는 5대 1로 네덜란드가 승리했고, 또 독일 대 코트 디부라데에서는 2대 1로 독일이 이겼습니다. 또 에콰도르 대 키라스에서는 무득점으로 맞췄고, 또 티니지 대 일본에서는 4대 0으로 일본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4대 0으로 일단 스페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또 벨기에 대 이란에서는 또 득점 없이 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또 이어지는 우루과이 대 카포베르데에서는 2대 2로 기적적으로 무승부를 거두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집트 대 뉴질랜드에서는 3대 1로 뉴질랜드가 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들 주말이라 월드컵 경기 잘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말 동안 월드컵 치러졌고요. 이제 내일 경기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일 새벽 2시에는 아르헨티나 대 오스트리아 경기가 치러지겠고요. 또 아침 6시에는 프랑스 대 이라크 경기도 치러집니다. 이어지는 9시에는 노르웨이 대 세네갈 경기가 치러지고요. 마지막으로 정오쯤에는 요르단 대 아제이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주로 I조하고 J조 2차전이 치러질 텐데, 아무튼 남은 2차전 경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주로 I조하고 J조 경기가 치러지니까는 이 경기에도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럭키 뉴스는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 럭키더 쿠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